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서핑하던 어느 날 나는 매우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미확인 괴현상 목격기. 그 뒤로 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나 괴담을 즐겨 읽는 나는 자연스럽게 이 게시글을 클릭하게 되었다.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 이야기는 2달 전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속에 묻어두기에는 너무 무서워 글을 올립니다. 2달 전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름철 한밤중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글쓴이는 평소 자주 가던 헬스장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헬스장에서 운동이 조금 길어졌고 집에 돌아가는 길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가 사는 도시는 꽤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날 밤 따라 골목길은 유난히도 적막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 길을 지나가야만 했다. 글쓴이는 귀가하는 길에 종종 이 골목길을 이용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고 한다. 그는 이를 못 견디고 얼른 집에 가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가 보다 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글쓴이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하려 했지만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는 대신 발걸음을 더욱 빨리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럴수록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점점 더 빨라졌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삭삭하는 기묘한 소리였다. 쥐라거나 작은 동물이 낼 법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인간의 소리와는 다른 이어리한 느낌이 있었다.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골목길을 벗어나기까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숨을 죽이며 젠걸음으로 계속 걷던 도중 갑자기 어떤 힘에 이끌리듯 발이 멈춰졌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어두운 골목 끝에서 뭔가 희미하게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 형체는 그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순간이동하듯 찰나의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너무 놀라고 겁에 질린 글쓴이는 발길을 돌려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집이 가까워지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몸이 완전히 경직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서야 겨우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글쓴이는 전날의 경험이 악몽이었기를 바랐지만 그날 밤 겪은 불안감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며칠 후 그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글쓴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 그 골목길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어봤어? 글쓴이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는 이어서 말했다. 며칠 전 그 골목에서 어떤 여자가 갑자기 실종됐다고 하던데 그날 이후로 그 골목에서 이상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글쓴이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실종된 여자와 자신이 겪은 그 이상한 현상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그 후로 글쓴이는 더 이상 그 골목길을 지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공포는 사라지리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밤의 공포가 남아있는 듯했다. 글쓴이는 이 얘기를 인터넷에 올리며 글을 맺었다. 그 이후로 저는 밤의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조심하세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나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다. 비록 나는 안전한 방 안에 있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공포 이야기나 괴담이 단순한 재미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경우였다. 조용한 일상을 깨트리는 공포는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다. 2번째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보낸 여름방학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할머니 집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었고 주변에는 논과 산밖에 없었어. 그 집은 진짜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집에 가는 게 신나는 일이었지. 아마 시골의 맑은 공기와 넓은 마당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의 여름방학은 조금 달랐어.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그동안 한 번도 밟지 않은 마을의 구석구석을 탐험해볼 용기가 생긴 거야. 내 친구 철수도 나랑 함께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 우리는 할머니 집을 중심으로 동네를 손쉽게 탐방하기로 했지. 처음 일주일은 아무 문제도 없었어. 우리는 흐린 하늘 아래 논길을 걸어 다니거나 가까운 산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마을 아이들이랑 축구도 했어.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며 경고했던 검은 연못이 생각났어. 할머니도 항상 그곳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데 철수가 내게 물어봤어. 근데 왜 그 연못이 위험한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 사실 전혀 몰랐거든. 그래서 둘이 그 위험한 곳을 한번 가보기로 한 거야. 갈 수 있냐고? 당연히 갈 수 있었어. 그래서 정오가 조금 넘어간 시간이었을 때 우리는 그 연못을 찾아갔지. 연못은 마을 외곽의 깊은 숲에 숨은 채로 있었어. 고양이 울음소리도 나고 나무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기묘했지. 연못을 찾아서 거기 도착했을 때 우리는 첫 인상이 참 이상했다고 느꼈어. 이상하게 물이 까맣게 보였어. 진짜 물이 까만 건 아니었지만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그랬는지 물이 극도로 어두워 보였어. 연못 주위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우리가 발길질을 해서물의 파문이 일어날 때마다 소름 돋게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졌지. 철수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어. 내가 무심코 연못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무언가 물속에서 손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 나도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발을 빼려고 했는데 손이 튀어나온 그 시점엔 몸이 얼어붙었어. 철수가 빨리 나가자며 날 겨우 끌고 나왔어. 그날 밤 우리는 그 경험을 잊으려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연못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혼자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겁나기 시작했어. 오전에 할머니는 밖에 일을 보러 나가셨고 집안은 적막했지. 나는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느껴졌어. 할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몇 주가 지나고 우리는 집에 돌아가야 했어. 서울로 돌아오니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고 마치 그 모든 일이 꿈속에서나 겪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후 1년 후였어. 철수마저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 연못에 간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거야. 결론적으로 그 연못은 정말로 신기루 같았어. 요즘도 난 그 연못을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져. 특별히 그날 이상한 손이 느껴졌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젠 애틋한 추억이라기보다 정말 보기 싫은 악몽 같아. 아직도 누구든 그곳에 가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그 검은 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주 깊고 어두운 것이 잠들어 있다는 걸 잊지 마. 세 번째 이야기. 여름밤 더위에 잠 못 이루던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다. 집은 조용하고 주변은 고요했다. 그렇게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던 도중 나는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던 이야기.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경험한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다. 그 글을 읽다 보니 나도 어렸을 적 겪었던 이상한 경험들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나는 할머니 댁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곤 했다. 할머니 댁은 경치 좋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즐거웠다.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먼 곳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변해갔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집 뒤쪽에 있는 작은 숲으로부터 나고 있었다. 그곳은 할머니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린 나는 할머니의 말을 잠시 잊고 숲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숲은 어둡고 낯설어 금방 길을 잃고 말았다. 갑자기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주변은 기이한 정막에 휩싸였다. 그 순간 무언가 내 팔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의 발길을 재촉하며 길을 찾으려 했지만 내 뒤로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그때였다. 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인은
어두운 숲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말을 잃었지만 조금 뒤에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걸 들을 수 있었다. 여기 오지 마라. 돌아. 나는 든든한 걸음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고서 태어나올 때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할머니의 말을 철저히 지키며 그 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나는 어른이 되었다.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에 정착했고 어렸을 때의 기억은 거의 잊혀졌다. 하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고서점을 발견했다. 평소에 고서를 좋아하던 나는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려 그곳에 들어갔다. 고서점 주인은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주인은 나에게 투박한 고서 하나를 건네주었고 그것은 마을의 전설이 기록된 책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그 책을 샀고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다. 책에는 내가 겪었던 그 사건과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은 사실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로 과거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한 채 떠도는 영혼이었다. 여러 무서운 이야기가 실려 있었지만 특히 나의 경험과 일치하는 부분이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여인은 시골 숲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마을의 한 여인이었고 그녀의 영혼은 그 숲을 떠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책 속의 이야기는 그녀가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고 그 경고를 무시한 자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책을 놓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그 숲이 귀신의 숲으로 불리며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할머니 역시 내가 그 숲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밤마다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꿈에서 보게 되었다. 꿈속의 그녀는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여기 오지 마라. 돌아. 인터넷에서의 무서운 이야기를 탐독하던 나의 하루는 그렇게 고요히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읽었던 많은 이야기는 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현실과 비현실, 그 경계에 있는 미스터리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현실 세계와 초자연 세계는 이렇게 얇은 베일 하나 차이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후로 나는 여름 밤마다 하얀 옷의 여인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며 잠을 청했다. 그리고 가끔씩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소리나 바깥에서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가 아이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소름이 돋아오곤 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날의 경험과 그 후의 모든 일들은 나를 언제나 섬뜩하게 만든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와 그 고서, 그리고 그 고서에서 나온 마을의 전설 모두가 나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당시에는 그저 이상한 경험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인터넷에서 만난 무서운 썰을 통해 나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 기억은 다시금 나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러한 미스터리한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시 그 여인을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은 밤마다 나를 괴롭힌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던 그 경고는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여름밤의 더위 속에서 나는 다시금 잠 못 이루며 그 무서운 썰들을 읽어내려가고 있었다.